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기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웹 한정판의 MG 건담 마스터레이 레드 드래곤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볼륨감 장난 아닙니다. 공간 파괴의 주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해서 웹 한정판으로 2018년 12월에 예약을 받아서 2019년 2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한국은 3월이었고요. 가격은 엔가로 7,000엔, 국내에선 84,000원에 예약을 받았죠. 어찌 보면은 일반 버전이었던 카이가 5,000엔이었는데 2,000엔이나 추가되면서 얼마나 바뀌었느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엄청나게 볼륨감이 커진 덕분에 이제 돈값 하네. 거기다가 베이스까지도 기본 부속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구나,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하고요. 왜냐, 일단 원래 허리나 볼관절 같은 부분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예전에 뭐 이제 헐거워지고 백팩이 무겁다 보니까 그 걱정됐었는데, 백팩도 길어서 지상에 서는데도 지상 서는데 문제 없고, 그리고 공중에 있을 때도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다리 사이가 아니라 백팩에 있기 때문에 하체에 큰 무리를 안 줍니다. 그 부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 관절의 느슨함이나 하체가 너무 헐거워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아스트레이 레드 드래곤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공간 파괴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레드 프레임의 소체는 일반 버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머리 디자인만 좀 바뀌었을 뿐이죠. 하지만 백팩에서는 뭐 MG 신규인 만큼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소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백팩은 좀 떼어낼게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도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백팩의 아래쪽 날개 부분을 조정하면은 바닥에 무려 4발로 설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바닥에 세워놔도 쓰러지진 않아요. 정규 라인업들인 블루 프레임과 레드 프레임 카이도 좀 꺼내어 봤습니다. 같이 두니까 멋있긴 한데 공간 파괴가 너무 커요. 둘 다 택티컬 암즈에 이쪽은 이쪽은 드래곤이라니. 너무 진짜 공간 파괴가. 근데 여기다가 턴레드까지 꺼내놓으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간단 비교를 위해서 레드 프레임이랑 둘 다 백팩을 빼봤습니다. 기본 소체는 같습니다만 머리 디자인이 다르죠. 일단 뿔 두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데칼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죠. 이제 노멀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은 이렇게 검은 색깔 라인에 안테나도 좀 얇고, 그리고 좀 그냥 샤프하기만 한 모습이었다면, 레드 드래곤의 경우는 이렇게 중간중간 덕트가 추가되고, 클리어 파츠도 조금 단촐해졌고요. 안테나는 두꺼워졌고, 그리고 얼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이쪽 드래곤 쪽이 훨씬 얼굴이 커요. 좌우로 크고 위로 커졌죠. 조형이 바뀌면서 파츠도 조금 덧대졌고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 헤드의 이름은 드라이그 헤드라 그럽니다. 제대로 딱 옆에서 보면은 용의 얼굴이 보이죠. 이 클리어 그린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용의 얼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용의 머리 앞부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샤프하고 용처럼 생긴 느낌이에요. 블루 프레임이랑은 확연한 차이를 볼 수밖에 없죠. 뭐 소체 색깔도 색깔이지만 어깨부터 머리 뭐 등등 발도 디자인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비교하는 것 자체는 일반 레프카이랑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나머지는 변경된 데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깨에 한자로 용자가 써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직선적인 형태고요. 데칼은 습식 데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단 저는 반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데칼 붙은 쪽들은. 반대쪽에는 아스트레이 레드 드래곤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름과 함께 이 어깨에 있었던 한자는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가슴에도 쓰여져 있고, 어깨 위에 그것도 양옆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허벅지에도 쓰여져 있죠. 실제로 이 큰 부분들은 원래 레프 카이라면은 이렇게 카이라는 이름으로 써 있었어요. 허벅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뭐 어김없이 레드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쓴 데칼들이 붙게 되고요. 무릎의 바깥쪽에도 이 용의 한자는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또 한자가 붙다 보니까 뭐 포인트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은 데칼의 양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레프카이에는 머리에도 이렇게 데칼이 붙었었는데 이쪽은 머리에 하나도 안 붙고요. 그냥 호일실 몇 개 붙는 게 다고,
팔 부분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양이 좀 줄긴 줄었네요. 약간 팔꿈치 쪽도 두 개인 게 하나로 줄어들기도 했고, 다리 쪽은 많이 줄긴 줄었네요. 예, 짜잘한 거 되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런데 무릎 아래쪽도 막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많이 줄긴 줄었네요. 정확히는 전체적인 것보다 짜잘한 데칼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래프 카이에는 없었던 일반 레드 프레임의 백팩입니다. 이쪽은 클럽G였던 그냥 레드 프레임을 사면 들어있었던 백팩이죠. 뭐 요거는 좋네요 뭐. 혹시 몰라서 프레임도 한번 열어봤는데 뭐 요거는 뭐 달라진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백팩 정도만 이제 일반 래프의 백팩이 들어간 정도고, 나머지 프레임 자체의 디테일이나 몰드 형태는 기존 거랑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딱히 봐도 뭐 그건 없겠네요. 뭐 특별할 건 없네요. 이번엔 짜잔! 칼레드 볼프가 들어가 있는 플라이트 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칼레드 볼프는 이따 자세히 보고 따로 놓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이번에 MG에서 새로 추가된 플라이트 팩의 본체입니다. 원래 이 양옆에는 날개가 달려야 하지만 날개 파츠 없이 이렇게 이제 칼레드 볼프 고정용 파츠가 들어갔죠. 여기도 데칼이 아예 안 붙는 건 아니고 라인 몇 개라든가 특징적인 거 몇 개, 여기도 한자가 붙어 있어요. 특징적인 거 몇 개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옆으로 해서 또 한자가 붙게 되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레드 프레임에 데칼이 붙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칼레드 볼프의 조인트에도 이렇게 3개의 데칼이 좌우로 붙게 됩니다. 내부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터빈의 디테일이 있는 등 전체적인 디테일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꽤 깔끔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자체는 원작에 비하면 과감하게 리파인이 되어 있는 형태지만, 그래도 뭐 MG 자체가 원래 리파인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플라이트 유닛의 이제 뒷부분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빨간색 파츠의 뒤쪽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파츠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추진 장치들은 이렇게 볼관절이 있어서 움직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날개도 좌우로 꺾일 수 있도록 관절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조인트들은 회전 가능하고 앞뒤 가동 가능하고 위아래도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꺾는 각도가 여기 있는 돌기 때문에 밑으로 완전히 처지지는 않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기믹들이 있는데, 먼저 윗부분 블록이 3개로 나뉩니다. 윗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아랫부분이 뒤쪽으로 슬라이드 한다든지 다양한 기믹들이 추가됐고, 밑에 손잡이가 드러나는데 이걸로 이제 레드 프레임이 쥐고 이동하는 형태를 재현할 수 있죠. 이 디자인 자체의 모티브는 메탈 빌드입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메탈 빌드의 플라이트 팩을 가져와 봤는데 디자인이 많이 닮았죠? 위아래 3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라든가 뻗어 있는 이 디테일들이라든가 조금은 닮았는데 세밀하게 보면 많이 다릅니다. 먼저 정면만 보더라도 이 덕트 부분의 크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MG에는 있는 이런 하얀 색깔 포인트 디테일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탈 빌드는. 그리고 색깔도 다르죠. 메탈 빌드는 회색 계통에 비해서 이쪽은 하얀색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추진 장치 부분의 디테일도 많이 다릅니다. 디자인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뒤쪽도 마찬가지 길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아랫부분 빨간색 자체의 이 디테일도 많이 다릅니다. 뒷부분도 디테일은 조금 더 프라모델이 좀 더 심플하네요. 뒤쪽은 뒷모습도 좀 다르죠. 이런 또 하얀색 포인트가 이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탈 빌드에서는. 그래서 닮았지만 좀 일단 모티브만 삼았지 디자인은 새로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레드 볼프 조인트랑 날개랑은 교체가 되느냐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이 메탈 빌드도 위쪽에 이거 커버 벗겨버리면은 딱 봐도 칼레드 볼프 꽂으려고 준비해둔 곳이 있거든요. 소환을 해볼게요. 자, 먼저 메탈 빌드의 날개가 MG에 들어가느냐? 전혀. 메탈 빌드 조인트가 훨씬 얇습니다. 조인트가 다르니까 당연히 네, 안 들어갑니다. 칼레드 볼프 파츠도 안 들어갑니다. 전혀요.
그래도 대충이라도 미리 보는 MG 플라이트 팩 만들어 봤습니다. 디자인 모티브가 메탈 빌드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뭐. 그래서 가동은 어떠냐? 예, 드라이그 핵으로 변경되면서 머리가 커졌는데 가동은 괜찮으니까 딱히 달라진 거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고개 돌리는데 뭐 큰 제약 없고요. 숙이는 거라든가 드는 것도 제약은 딱히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백팩이 있다 그래서 팔이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팔의 가동에 제약을 거는 부분은 아니고요.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뭐 그렇게 문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지고, 팔꿈치 이중 관절하면서 팔꿈치 슬라이드 하는 것도 뭐 여전히 같이 움직이는 거고, 손목 따로 움직이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 여전합니다. 나중 가면은 좀 보강을 해주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허리가 연장되는 기믹도 그대로여서 허리 움직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스커트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 움직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무릎 같은 경우도 뭐 움직이는 거 여전하죠. 아직도 이 슬라이드와 연동 기믹은 아직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발목 뭐 볼관절 2개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 그대로고요. 뭐 발바닥 따로 움직이는 것도 그대로고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럼 무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나올 게 이거죠. 71식 빔 라이플. 이거는 일반 레드 프레임이 활용하는 빔 라이플이었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수납하는 조인트까지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허리 쪽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쉴드까지, 이쪽도 그냥 레드 프레임이 활용하던 그런 쉴드로 되어 있고, 역시 팔에 장착 가능하고요. 백팩 안쪽에 이렇게 빔사벨이 있긴 한데 빔 파츠가 없어요, 따로. 그래서 빔사벨 제어는 조금 무리.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 이렇게 데칼로 9길 문자라고 쓰여져 있고, 끝부분이랑 금색 사출이고, 기존의 레드 프레임 카이가 활용하던 그 가베라 스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을 뽑으면 코팅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안쪽을 보면 여기도 이제 한자로 9길 문자라고 쓰여져 있는 게 보였죠. 대신에 이쪽은 일반 레드 프레임이 활용하던 스커트 장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던 추가 파츠가 들어갔어요. 이쪽 역시 아까 쉴드나 뭐 빔 라이플이랑 같이 외판정이었던 일반 레드 프레임이 들어있던 파츠들입니다. 해서 한쪽 스커트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안쪽에 밀착해서 고정을 시켜주고 재결합하면, 자, 이렇게 허리에 고정되어 있는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볼 수 있죠. 자, 거기에 대망의 칼레드 볼프 총 3자로 포함되어 있고, 옆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해서 백팩에 고정하는 겁니다. 처음에 봤듯이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조인트가 마련되어 있고, 각각의 칼레드 볼프의 디테일은 메탈릭 실버 사출로 되어 있는 칼날 전부 분할이고, 빨간 색깔 파츠도 전부 다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검은색 마찬가지 분할이고요. 뒤쪽에 검은색부터 안쪽까지 빨간색 포인트 전부 다 분할입니다만, 초록색은 분할이 아닙니다. 초록색은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군데. 참고로 이 칼레드 볼프의 설정은 공구입니다. 공구. 용접기라든가 커터 그냥 이런 거지 무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손잡이만 옮겨도 빔 라이플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라이플 형태, 그리고 칼날을 앞으로 빼서 앞쪽에 달아주면 소드 형태가 됩니다. 좀 많이 큰 대검이 되죠. 앞쪽부터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큽니다. 길이는 일단 본체보다 커요. 이 정도 사이즈면 한 25cm쯤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엄청 큽니다. 거기다 각각의 칼날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 별도로도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 칼레드 볼프의 기본 기믹이고, 여기는 추가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난 이것까지 재현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뭐냐면 이 칼레드 볼프를 연결시켜주는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길이가 한 50cm?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화면상에 다 안 나올 정도로 길다 보니까 뭐 일단 공간 파괴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몇몇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이 칼레드 볼프를 들고 한 손으로 들고 서 있을 수 있느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팔 들고 섰습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이 들고 서 있기는 합니다. 그치만 아마 네, 역시나
이 무게중심이 옆으로 쏠리게 되면은 손목이 돌아가 버리는 현상이 있기는 하네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안쪽으로 하면은 칼레드 볼프가 빠질 것 같아요. 아니네? 빠지진 않고 그냥 돌아가네요. 역시 무게중심만 어느 정도 지켜준다면은 한 팔로 들고 있을 정도는 충분하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관절들이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보강을 해주는 게 뭐야 처진다? 약간 처지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같은 맥락으로 무게중심만 어느 정도 지켜주고 떨어지는 것만 손가락으로 걸쳐주기만 해도 양손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공간 파괴의 주범이기 때문에 전시하는 데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이 중간 조인트는 추가 옵션이 있어서 이 허벅지에 수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래프 카이가 가베라 스트레이트 수납하던 곳 여기 수납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인트를 이용을 하면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칼레드 볼프에서 칼날들만 이렇게 쏙 빼면 이 조인트의 크긴 같기 때문에 큰 칼날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칼날뿐만 아니라 작은 칼날도 이 조인트 없이 자기들끼리 연결되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도 뭐 다양한 액션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드랑 라이플은 이 백팩에도 연결할 수 있는데 이 백팩에 덕트처럼 보이던 부분이 회전을 합니다. 와우! 해서 쉴드 조인트를 맞춰주면 이렇게 쉴드가 수납이 가능하고요. 반대쪽을 작업해주면 허리에 수납할 수 있었던 라이플은 또 백팩에 수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라이플과 쉴드가 깔끔하게 수납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설정대로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들고요.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여기 덕트가 회전하는 게 아니라 커버 열기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자, 그럼 구성 및 기믹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쪽은 이제 전용 들어가 있는 특제 액션 베이스고 추가적인 액션 베이스 5 파츠를 넣어주면서 칼레드 볼프 지지대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봤었던 무장들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 이쪽은 원래 레드 프레임이 들어있던 거고 이쪽은 이번에 백팩을 위해서 신규 조형된 겁니다. 잠시 후에 보고요. 원래 MG 래프카이에 들어있었던 로우 귤 100분의 1 피규어가 들어있고 드라이그 헤드용 이펙트 파츠, 저 이거 개인적으로 이 효과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드라이그 헤드 적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뿔 빼고, 참고 뿔 안쪽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튼 뺀 뿔을 이펙트에 끼우고 그 이펙트를 다시 머리에 끼우면 됩니다. 드라이그 헤드 온! 기본적으로 이 드라이그 헤드는 약간 그 빌드 시리즈의 뭐 버스트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체의 반응 속도라든가 그런 게 업됐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죠. 그대로 보도록 합시다. 신규 액션 베이스 조인트.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백팩이 무거워서 도저히 이거 못 썰 텐데 어떨까 했는데 액션 베이스 조인트를 중앙에다가 이렇게 속으로 꾹 넣어주면 이 조인트 액션 베이스를 그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우 화려하게 액션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아까 봤었던 이 기본 액션 베이스 조인트 가지고 이 무거운 백팩을 어떻게 견디겠느냐라고 했던 게 제 엄청난 걱정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그거 한 방에 해소됐습니다. 덕분에 허리가 금방 헐거워질 것도 없어요. 원래 이 래프카이는 그 무거운 백팩을 달고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랑이에 끼우니까 허리가 막 출렁출렁 거렸는데 얘는 백팩에 끼우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베라 스트레이트 포즈도 취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부속으로 들어있던 서브 스탠드 요거까지 활용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칼레드 볼프를 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칼레드 볼프를 손에 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쯤 만지고 가지고 놀고 나면은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 백팩 연결 부분인데요. 이게 너무 잘 빠져요. 이게 가만히 서 있을 땐 몰랐던 게 포즈 취하다 보면 발견됩니다. 이건 레드 프레임의 기본 파츠입니다. 해서 이쪽은 잘 보면 안쪽에 들어가서 걸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돌기가 있어요. 해서 좀 튼튼하게 좀 끼워보면 뭔가 탁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백팩 조인트에도 비슷한 게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도 그냥 두께만 두껍게 해주는 돌기가 있을 뿐 뭔가 걸어준다는 느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인트는 들어갈 때 뭔가 끝부분에서 덜컥 하는데 이 플라이트 팩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쑥 하고 그냥 완전 스무스하게 쓱 하고 들어가요.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백팩을 스탠드에 고정하고 여기를 막 만져서 소체를 만지다 보면 이렇게 팔 움직이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빠지는 거죠. 뭐 이 부분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즈 잡을 때는 일단 포즈 고정하고 나면은 따로 흔들릴 일은 없으니까. 아, 그래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혹시 내가 백팩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많다. 책상 위에서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빠져요, 진짜로. 참고로 정크 남습니다. 뭐가 남느냐? 이 레드 프레임 카이에서 쓰였던 타이거 피어스. 그러니까 두 자루예요. 칼은 두 자루가 들어가 있는데 하얀 색깔 칼집 몸통이 없어서 칼집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로 수납할 수 있는 가베라 스트레이트와 타이거 피어스의 조인트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몸통만 있으면은 기존의 레프 카이처럼 두 개 끼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레드 프레임용 헤드 파츠 이렇게 볼 좌우랑 머리가 남지만 정작 이 뿔이 없어서 일반 레드 프레임으로는 못 만들어요. 되게 웃긴 것 중 하나가 매뉴얼에는 이 A의 14번 이게 뿔인데 지금 남잖아요. 이거 지금 남는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X 표시인데 실제 런너에는 저게 없어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뿔인데 여기가 없어요. 매뉴얼에는 있는 파츠였으나 실제로는 없는 파츠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MG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드래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모로 변경점도 많았고 그리고 파격적인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단지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는 것 정도이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 빠빠실.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덩시하는 끝내주는 애입니다. 공간 파괴의 주범. 전시할 때도 공간 많이 마련해야 함. 이라는 엄청난 친구입니다. 옆뿐만 아니라 뒤로도 커서 여러모로 좀 까다로운 애기도 하죠. 그렇지만 일단 설정사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해줬다는 부분에서는 좀 놀랐어요. 좀 그리고 클리어 파츠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았고요. 해서 외형은 10점 줄까 합니다. 애초에 아스트레이 애들 자체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라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나 백팩만 빼놔도 일단 뭐 큰 어색함 없이 깔끔했고 그리고 일단 가동 특성 부분도 일단은 10점 주고 싶어요. 왜냐? 일단 허리가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허리가 진짜 백팩이 무거우면 허리가 금방 처지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었는데 일단 바닥에 세울 때도 스탠드 없이 백팩의 길이만으로 좀 어떻게 비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 세워도 백팩에 스탠드를 고정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좀 덜 가서 좀 보완을 많이 했구나. 전에 비하면은 전에도 솔직히 예전 것도 백팩에만 고정만 잘 돼도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은 10점. 칼레드 볼프 특유의 기믹이라든가 뭐 조형이라든가 색상들 다 재현을 잘 해준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치만 구성 및 기믹 부분에서는 네 8점 줄까 합니다. 일단 단 한 가지 제가 가장 주의 깊게 이야기한 게 백팩 연결이죠. 이 부분만 어떻게 순접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돌기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면은 훨씬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완의 가능성이 있는 애라서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 조금만 여기다가 순접 같은 걸로 조금만 두껍게 더 만들어줘도 훨씬 더 튼튼한 애가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순정 상태에서는 일단 주의하시길 바래요. 흔들어도 좀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빠바시.